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 세이스강 이윤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면 너머로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문득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조금 더 차고 어제 한 말을 오늘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몸은 분명히 나이를 먹는데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괜히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장도 설치고 젊은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척을 하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으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글귀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된 7가지 문장인데요.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저는 한참을 멈춰서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제 지난 삶을 콕콕 찌르는 문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7가지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저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포개어 보려고 합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꼭 대꾸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오해하는 말이나 저와 다른 의견이 나오면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32년을 공직에 있으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참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정작 제 안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파도에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어떤 파도는 그냥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요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인 적 있으십니까? 오늘부터는 그 말이 정말 반응할 가치가 있는 말인지 한 번만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듣고도 흘릴 줄 안다입니다. 이건 첫 번째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태도라면 흘릴 줄 안다는 것은 마음 안에서부터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서운한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몇 날 며칠을 곱씹곤 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그 말이 다시 떠오르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그 사람은 저를 잊었는데 저 혼자 그 말에 갇혀 사는 꼴이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말도 그렇게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는 걸 저는 나이가 들고서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 붙들고 있는 말 한마디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을 마음에서 강물에 띄워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아는 걸 자랑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문장 앞에서 저는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강의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저도 모르게 아는 것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어른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많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많이 아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품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 앞에서 아는 척을 하고 싶어질 때 잠깐 숨을 고르고 그 마음을 한번 눌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언은 부탁받을 때만 한다 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뼈아프게 배운 부분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선배의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먼저 나서서 조언을 했다가 오히려 사이가 서먹해진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아들에게, 후배들에게
묻지도 않은 조언을 건네고는 뒤늦게 후회한 적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답을 스스로 찾고 싶어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기다림 자체가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본다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대개 감정이 먼저 튀어나갑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화가 나면 일단 말부터 나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알게 된 것은 감정은 순간이지만 상황을 제대로 보면 다른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감정은 나를 순간적으로 지켜주는 것 같지만 상황을 보는 눈은 나를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여섯 번째는 여유 있는 말투를 지킨다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급한 마음은 급한 말투로, 여유로운 마음은 여유로운 말투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공직에서 많은 민원인을 만나며 말투 하나가 사람의 하루를, 때로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천천히 부드럽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낮추고 빠르게 말하기보다 천천히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유 있는 말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더 믿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확신이 때로는 우리를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 역시 32년 공직 생활 동안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존경했던 선배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완벽한 어른이 아니라 틀림을 인정할 줄 아는 어른이 진짜 지혜로운 어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 듣고도 흘릴 줄 아는 것,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조언은 부탁받을 때만 하는 것,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보는 것, 여유 있는 말투를 지키는 것, 그리고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 7가지는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매일 흔들리고 매일 배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이 그저 몸이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라면 저는 오늘의 흔들림도 오늘의 부족함도 감사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7가지 중에서 어떤 문장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지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애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 제이스 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